네, 저는 오늘 이제 곧 퇴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퇴사를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대학원이랑 병행을 하지 못해서 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게 잘하는 선택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집중해야 될 게 좀 있다 보니까 더 힘들고 지금 몸이 많이 또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또 회사도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민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퇴사를 하게 돼서 정말 유감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에세이를 정말 잘 써야 해서 그 에세이에 집중을 일단 하려고 합니다. 네, 에세이를 잘 써야지 제가 점수라도 그나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고요. 오늘은 국제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제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목표가 있었어요. 국제기구에 꼭 가겠다라는 그런 당찬표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유네스코에 이제 국제 환경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주최를 한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도 보고 처음에 면접을 봤죠. 상당한 수준의 경쟁률이라고 나중에 들었어요. 네, 몇천 대 1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시험을 보고 또 팀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서 소논문 같은 것도 써내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런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어디에 갈지 다 찾아보고 CV라고 해서 커버레터를 써야 했어요.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다 쓰고 이력서도 쓰고 물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쓰고 유엔에 이제 등록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원한 곳은 UNDP라고 해서 UNDP도 있고 그리고 UN 그 비엔나에 있는 UN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UN 에스캅이라는 곳에 지원을 했어요. 방콕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도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곳도 있는데 그곳은 이제 나중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GGGI도 나중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도 지원을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덜컥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인터뷰를 이제 하시는 분이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여러 분이었어요. 되게 많은 분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 질문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처음에는 이제 제 소개를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제 소개는 이제 간략하게 했죠. 저는 환경에 관심이 아주 많고, 국제기구에 가고 싶다라는 열망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근데 다음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에 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이거는 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메콩강을 예를 들어서 국경 간의 문제이다 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그때 당시에 기후변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어요. 캅 21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아는 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네, 거기까지가 이제
면접은 길었는데 거기까지가 제가 했던 그 면접이었습니다. 인터뷰였습니다.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왜냐면 그 미국 American pronunciation이나 아니면 그 발음이나 아니면 British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 발음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각각 오신 거기 때문에 음질이 안 좋고 또 발음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하는 내내 좀 sorry를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excuse me 막 외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스케줄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해지는 데까지 4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제가 좀 컨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답변이 아예 안 왔어요. 나중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이 좀 일을 태만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SNS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뒤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합격 발표를 받고 가게 됐는데 처음부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민 가방 빨간색을 가져갔는데 어떤 사람도 그 이민 가방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었어요. 첫날에 바뀌어서 이제 그거 모른 상태로 쉐어하우스에 갔는데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발신자 제한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혹시 가방이 제게 맞냐라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놀라서 이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바꾸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분이 바뀐 가방 그 주인이 파리에 사시는 분이어서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파리는 정말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길치예요, 제가 거기다가. 근데 역까지 나가서 지도를 진짜 보고 역까지 나가서 핸드폰도 이제 하면은 다 뺏어간다 그래서 핸드폰도 못하고 역까지 나가서 가방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지나가는 중동분들이 저에게 막 도와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다음 편에 제가 다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국제기구를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어느 순간에 만날 날이 오면 좋겠어요. 다 화이팅! 안녕!